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금요일 파이널 캐스팅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목요일에 파이널 캐스팅 진행으로 꾸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캐스팅됐던 종목들 아직도 공략이 유효한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미리미리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TV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월요일부터 진행했던 퀴즈 이벤트가 유튜브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죠? 자,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퀴즈도 맞춰보시고 오늘 방송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오늘 다시 살아난 종잘기획의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복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다음 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이 QR코드를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통해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특히나 오늘 다시 살아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떻게 네, 다음 주 장중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이번 주 특별한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자, 오늘도 역시 유튜브 통해서 퀴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 응모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는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채팅창에 종목명 또는 번호로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5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즐기는 재미 또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접속하시면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 그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퀴즈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해주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을 미리 맞춰보는 건데요. 자, 이제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셀트리온, 2번 HLB, 3번 카카오 이렇게 세 종목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방송 중간중간 틈틈이 저희가 힌트도 쏙쏙 마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만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전적으로 AI 시스템을 통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당첨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용준 디렉터가 준비하신 와일드카드 종목 과연 1번 셀트리온, 2번 HLB, 3번 카카오 중에 어떤 종목이 될지는 방송 말미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간 캐스팅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그래도 추석 전이어서 그랬는지 반짝 조금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제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추석이 끝나면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감 시황 봤더니 내 만여의 날에도 상승세 나왔고요. 코스피가 2,384에 마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연휴 전이기 때문에 현금화하려는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추석이 끝나면 다시 큰 반등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월, 화, 수 이렇게 되게 힘드셨을 텐데 저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해도 월, 화, 수 자꾸 잘 안 맞으니까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뭐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끝나고 추수하는 느낌으로 그동안 약간 물렸거나 아니면 잘 안 간 종목들이 크게 급등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석 연휴만 잘 보내고 오신다면 노란톡방에서 큰 수익 제가 안겨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문제는 원달러 환율은 1381원에 제가 확인할 때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사실 문제긴 한데 뭐 다음 주에 추석 끝나고요. 한번 흐름 보면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두 종목 볼 수 있는데 하나는 HLB 글로벌하고 나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제약바이오 하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료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HLB가 니보세라닙 임상 최장 생존 기간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세부 내용을 좀 봤더니 HLB가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 전체 생존 기간이 21.1개월에 도달하면서 세계 최초로 20개월을 넘겼다고 합니다. 가장 큰 호재이고 아마 니보세라닙에 대한 입증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HLB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감으로 간다기보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상한가도 가지만 하한가도 자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관련주로는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노 같은 경우는 특정 재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나노를 볼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HLB 섹터 관련주들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짝 상승이 다시 나와줬고 물론 그간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만 그래도 추석 전에 선물을 주듯이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준 우리 양시장이었습니다. 그 부분 이용준 파트너께서 이미 저희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부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HLB 그리고 나노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자,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리보세라닙, HLB 제약사에서 전반적으로 밀고 있는 그 신약인데 그 부분이 임상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자, 그 부분, 그 재료를 타고 HLB 계열사인 HLB 글로벌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HLB 관련주들 흐름을 함께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나노 같은 경우는 특정 재료가 없는 상한가였다라고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다시 한번 깊게 나눠봤는데 이용준 디렉터께서 지금 저희 방송에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로 9월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네요. 9월 1일에 고려신용정보 공개를 해주셨고요. 자, 굉장히 단기간에 4.23%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만들어내 주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일에 공개해 주셨던 모트렉스도 있습니다. 2.57%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월 5일에 공개해 주셨던 머큐리 바로 이번 주에 공개를 해 주셨는데 2.08% 수익률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6일 공개해 주셨던 하나투어
1.2%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모습 보고 계신데요. 9월 7일 공개해 주셨던 3기 7.55% 상승폭. 바로 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본 캐스팅에서 물론 캐스팅 종목으로도 공개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체크를 하셨다면 더 큰 수익률을 누려보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성과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좀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방송 초반에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3기 흐름을 보면 어깨가 솟아나지 않고는 좀 못 견디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기도 3기지만 사실 네. 노란톡방에 제주은행도 제가 수익 봤거든요. 그래서 3기 보고 제주은행도 복귀 좀 해드릴 텐데 3기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 나왔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 개 좋게 보고 있는 게 애플페이하고 포르쉐 상장 관련 이슈인데 3기를 코리아 FT보다 좀 좋게 봤던 게 차트가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공략했다면 바로 7%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략하기 쉽지 않은 자리이고 만약에 추석 연휴 이후에도 3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장 초반에 분봉을 보면 갑자기 상승이 한번 나오고요. 쭉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배틀을 짧게 잡고 가신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보셨을 텐데 우선 상승 이후에 흐름이 쭉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도를 하셨다면 짧게 보신 분이라면 뭐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물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는데 3기 저는 재료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나고 공략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눌림 자리 확인하셔야 되니까 3기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종가까지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조심스럽게 시장을 봤습니다. 섣불리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요즘 같은 장에는 들어가면 자주 물리기도 하고요. 자주 가야 될 자리 안 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주은행 제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봤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수익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점은 정확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오전에 공략을 해가지고요. 수익이 나왔는데 뭐 이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익이 나왔는데 1%에서 3%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후반부에 제주은행이 한 번 더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략을 할까 말까 하다가 눌림구간 한 번 더 공략을 했고 현재 제주은행 보합 또는 소폭 상승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흐름 보면 제주은행은 중장기로도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타점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석이 끝나면 저희가 추수하는 기념으로 그리고 물렸던 종목들 상승하면 다 수확하는 기념으로 아직도 종가 베팅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익 구간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좀 일정을 체크해 보면 추석을 앞두고 오늘 특징 섹터는 HAB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도 한번 리보세라님 이슈에 의해서 HAB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월화수목 시장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실 때 같은데요. 추석이 끝나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신하냐 이렇게 말씀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추석 이후에는 눌렸던 구간이 폭발하면서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강한 섹터는 애플페이하고 포르쉐 상장주 보고 있어요. 그중에 3기도 보고 있고 HAB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해 볼 거고요. 제가 9월 달 17일, 24일, 25일 서울, 대구, 부산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는 650조 레옴시티 관련된 강연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무료 강연에 오셔가지고 레옴시티의 방향성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애플페이, 포르쉐 상장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기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오늘 공략을 했던 제주은행에 대한 리뷰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3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포르쉐 SE IPO 관련주 중에서도 코리아 FT보다도 차트가 좋은 부분 포착을 해주셨던 것이고 오늘 일단 터져준 것은 바로 그 차트를 미리 보고 3기를 공개한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제주은행 현재 수익 구간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 보유 중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수확하는 느낌으로 익절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노란톡방에서 제주은행 그리고 3기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고요.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매일 네. 캐스팅 기준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전반적으로 네. 공략이 유효한 종목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사실은 이제 월화수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은 네. 큰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월화수 중에 하락장이 컸었는데 그중에도 강한 종목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시장이 빠져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파이널 캐스팅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요. 방송 중간 틈틈이 퀴즈 힌트도 얻어가시고 다음 주 시장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도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캐스팅된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월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4종목이 캐스팅이 됐었던 월요일이었는데요. 자, 월요일에는 3위. 기관의 세아베 스틸지주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었고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BL팜텍도 함께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대창단조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고요. 1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금호타이어 후보생 캐스팅이 됐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셨는데 네. 자, 아직까지 좀 유효합니까? 사실은 월화수 장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흐름이 강했던 종목이 금호타이어는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이 위의 종목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하락에서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다음 추석 연휴 끝나고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금호타이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금호타이어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공존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호재 같은 경우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타이어주가 하반기 호재가 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기사를 봤더니 중 더블스타 인수의 경영난이 더 커졌다 이런 악재 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금호타이어 자체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타이어주들의 흐름들은 괜찮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 먼저 지난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천연 고무 가격이 5m 톤당 133.3 싱가포르 달러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값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역시 2,847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원자재 값도 하락해 있고 운임 지수 하락했기 때문에 매출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영업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타이어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타이어주도 다 좋은데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걸리는 건 금호타이어 지금 뭐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수의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저희가 월요일 날인가요? 이날 화요일 날인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캐스팅하고요.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6%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전고를 돌파하면서 더 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타이어주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도 꾸준히 상승이 나왔던 금호타이어 캐스팅한 거고요. 금호타이어가 사실은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급등주, 3기 같은 급등주 같은 경우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달리는 말에 정확한 공략 지점을 짚어드리거든요. 그것도 최저점에 짚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타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것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장이 하락을 워낙 심하게 좀 하는 바람에 장이 하락하는 동안 함께 빠진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금호타이어는 그런 와중에도 강한 흐름 보여준 만큼 빠르게 수익을 줄 수 있을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다만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갑자기 크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자,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괜찮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송이라는 좀 악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봐야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으로 금호타이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뭐 다른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조금씩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캐스팅한 종목들이 월화수 하락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세아베스틸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 세아베스틸은 네옴시티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어제하고 오늘은 이렇게 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눌렸기 때문에 저는 21선인 18,000원 구간까지 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좋기 때문인데 추석 끝나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 월화수 흐름에는 눌렸기 때문에 저는 세아베스틸 우선 좋게 보고 있는데 눌린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BL팜텍은 제가 조건부 캐스팅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BL팜텍 같은 경우는 히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광산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재료보다는 차트적으로만 봤습니다. 보시면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지금 정확히 지지라인을 11선에 받았거든요. 1,000원 부근에 받았는데 저는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지금 다음 주에 바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원이 깨지면 동전주가 되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급이 들어와서 지지라인이 어디인지 수급이 또 호가창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실시간 흐름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BL팜텍은 차트적으로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대창단조인데요. 대창단조의 흐름이 사실 가장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61선의 지지를 위태롭게 받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게 이 구간입니다. 5,250원이 깨지면 손절할 수도 있다. 보유자들은 5,250원이 깨지지 않으면 신규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규 매수 타점이 나오더라도 대창단조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창단조가 지금 가장 안 좋은 자리이고 세아베스틸 지주, BL팜텍은 그래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 그리고 BL팜텍, 대창단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월요일에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오늘은 좀 눌리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21선인 18,000원 구간까지도 눌릴 수도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BL팜텍 조건부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던 부분인데 비철금속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차트적으로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차트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대창단조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5,25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손절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새로운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재 대창단조는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금호타이어, 세아베스티지주, BL팜텍, 대창단조 중에서는 금호타이어 가장 현재로서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고요. 자, 다른 종목들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월요일에 캐스팅 진행을 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복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화요일 캐스팅 종목 살펴보기 전에 퀴즈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를 해주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미리 예측을 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1번 셀트리온, 2번 HLB, 3번 카카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방송 보시는데 유튜브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퀴즈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셔서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용준 디렉터가 준비한 와일드카드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맞춰보는 건데 첫 번째 힌트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될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라고 하죠. 이 에스모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 중 한 곳이라는 힌트 첫 번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HLB, 카카오 중에서 과연 에스모에 참여를 할 그리고 활약을 할 그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해서 파이널 캐스팅 종목을 향해서 나아가는 와중에 힌트는 계속해서 공개가 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화요일에 캐스팅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요일에 캐스팅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3위권에서는 E&D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었죠. 외국인 기획사의 후보생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자, 화학 소재 전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3기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3기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던 반가운 종목이죠. 자, 주요 포지션은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이고요. 자, 그리고 1위권에서는 두 종목이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개인 기획사의 메디콕스, 제약바이오, 조선블록 사업, 발전기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획사의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차체용 플라스틱 부품 주요 포지션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4개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자, 어느 종목 가장 좋게 보실지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3기일 것 같습니다. 네, 3기도 좋게 보고요. 네. 에코플라스틱도 사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이네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우선 흐름상 살아있는 섹터이고요. 그리고 3기나 에코플라스틱 둘 다 차트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한번 나왔고 수급도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3기 차트 다시 한번 보고요. 에코플라스틱 차트도 볼 텐데 3기는 우선 오늘 장대 음봉이 윗골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석이 끝나면 좀 하락했다가 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기를 관종에 넣어두시고 수급이 들어올 때 분할로 조금씩 이렇게 매수에 들어간다면 손해볼 일은 전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포르쉐 IPO 관련해서 상장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포르쉐에 직접 납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3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좋게 보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3기랑 차트가 비슷하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미국 조지아 신공장 착공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고점에서 양봉 도지가 나왔습니다. 도지가 나왔다는 것은 힘의 균형인데요. 지금 재료를 봤더니 미국 현대차 전기차 동반 진출해가지고 IRA 가동 시기 빨라지나 이런 기사를 봤더니 플라스틱 국내 최대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전문 업체이고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건설되는 이런 착공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도 보면 좋은데 요새 자동차는 경량화가 핵심입니다. 연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량화의 중심인 광합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이고 앞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UAM, 도심 항공교통에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갈지 이만큼 눌렸다 갈지는 흐름을 추석 끝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기와 에코플라스틱 둘 다 자동차 관련주지만 약간의
그 구분은 다르지만 두 종목 다 흐름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강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기와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기와 에코플라스틱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3기는 포르쉐라면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동차 관련주들 지난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고 또 좋은 재료까지도 동반을 해냈던 그런 테마군입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상장 이슈가 있다라는 점 방송 초반부터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좀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지난 후에 조금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3기와 에코플라스틱을 제외한 E&D 그리고 메디콕스 같은 경우는 혹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E&D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어제 오늘 많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흐름이 사실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어제도 음봉, 오늘도 장중에 큰 패대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분봉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마감에 이렇게 패대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을 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패대기 나온 후에 종가에서 약간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이런 차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갑작스러운 하락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D는 우선 그 다음 주에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메디콕스도 보겠습니다. 메디콕스도 비슷하게 됐는데 메디콕스가 어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락폭으로 하면 거의 저가로 28%니까 하한가 같이 나왔는데 오늘 또 기사를 봤더니 그 오라메드와 당뇨 치료제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다 또 9월 8일 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사 하나에 하한가도 크게 나오고요. 기사 하나에 상한가도 나오는데 지금 장대 음봉 이후에 오늘 양봉이 사실은 장대 음봉을 장악하는 큰 봉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하락하는 힘이 상승하는 힘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드콕스도 좀 조심스럽게 관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캐스팅했지만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흐름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흐름은 추석 끝나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기 에코플라스틱 캐스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E&D와 메디콕스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흐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E&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좀 던지는 흐름이 목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만약에 혹시나 신규 접근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 초에 바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메디콕스 같은 경우는 경구용 인슐린,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음봉의 크기가 양봉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지난 캐스팅 목록들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수요일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퀴즈의 힌트를 직접 제공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용준 디렉터님이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해주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을 미리 예측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은 오늘 셀트리온을 공개해 주실지 아니면 HLB를 공개를 해주실지 카카오를 공개해 주실지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 네. 힌트 직접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내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말로 할 게 아니라 의성어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의성어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H,
한 번 더 할까요? 결정적인 힌트가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연기까지 섭렵을 해주고 계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 아마 본인이 직접 좀 데뷔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기회에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기로 이번에는 힌트를 내주셨는데 과연 H라는 힌트가 적절한 그 종목은 무엇일지. 자, 1번은 셀트리온이고요. 2번은 HLB, 3번은 카카오 이렇게 있습니다. 정답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힌트까지 아주 결정적인 힌트까지 공개가 된 것 같고요. 자, 수요일에 바로 어제 캐스팅 진행해 주셨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어제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와이어블이 캐스팅이 됐고요. 자, 그리고 2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명신산업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TKG 휴캠스 후보생이 캐스팅이 돼서 총 3개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는데 자, 이 종목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어제 공개가 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큰 변동은 사실 없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와이어블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G. 네, 5G. 왜냐하면 5G가 머큐리를 포함해서 아직 안 갔거든요. 오늘도 가려고 했는데 단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면 5G의 롬시티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와이어블 같은 경우는 5G 와이파이 설치 업체이기 때문에 머큐리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머큐리가 대장일지 와이어블이 대장일지는 다음 주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우선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 뭐 밀리긴 했지만 중간값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900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눌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안 터져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다음 주에 머큐리랑 같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와이어블 아직 살아있다.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5G가 지금 안 갔으니까 제가 와이어블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명신산업과 TKG 휴캠스는 흐름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명신산업도 보면 명신산업은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단기 고점상 음봉이기 때문에 좀 눌렸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신산업은 자동차 관련 좋은데 눌리면 22,000원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음봉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끝나면 좀 눌리지 않을까 명신산업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TKG 홀딩스,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특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오늘도 단기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 나쁘지 않다고 해서 또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고점에서 양봉 도지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이거는 추석 이후에 호가창 흐름을 보고 시작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캐스팅보다는 조금 더 덜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TKG 휴캠스는 추석 이후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어블 아직 재료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머큐리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단주가 나오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려고 시도를 했던 만큼 다음 주쯤에는 5G 관련주들 또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5G 관련주들 지금 상승이 나왔던 게 뭐 카카오에서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중동의 5G 패키지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수출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이슈와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고 그중에서는 5G 관련주들만 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움직임이 안 나왔을 뿐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와이어블 아직 살아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동차 차체 부품 관련주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당장 큰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캐스팅 진행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와이어블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아무래도 연휴가 조금 긴 만큼 그 다음 주를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 만큼 샵 008 2번 언제나 열어두겠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나누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저희 퀴즈 어떤 내용인지 보기 한 번만 더 알려드리고 과연 오늘의 파이널 캐스팅 종목은 어떤 종목이 차지를 할지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자, 9월 8일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 말미에 공개해 주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을 맞추는 겁니다. 자, H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1번 셀트리온, 2번 HLB, 3번 카카오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캐스팅된 종목들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드디어 2주의 파이널 캐스팅 공개를 해볼 시간입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결정하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카운트다운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3, 2, 1. 네, 빠밤 하면서 나왔습니다. 주간 캐스팅 종목 3기가 차지를 했네요. 네, 3기 좋아요. 왜냐하면 차트적으로는 좀 높은 자리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략할 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만 않으신다면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것처럼 급하면 항상 물리거나 손절이 나가거든요. 그래 급하지만 않는다면 다음 주에 추석 연휴 끝나고요. 분명히 자리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기 제가 오늘도 수익이 크게 나왔지만 추석 연휴 끝나고 제가 노란톡방에 공략을 해볼 거니까 3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공략 지점은 누구보다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에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에 3기 공략 한번 해볼게요. 네,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은 3기가 차지를 했습니다. 저희 와일드카드로도 공개가 됐던 종목이고 어제 퀴즈로도 나왔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지금 3기 흐름 굉장히 좋고 하루 만에 7.55% 상승폭도 만들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는데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지금 캐스팅하기에 인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공략 타점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3기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누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진행이 됐던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퀴즈의 정답이 공개가 될 시간입니다. 자, 잠시 후에 화면 보시고 오늘의 와일드카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연 와일드카드 종목 그리고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지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멘트를 길게 하면 우리 시청자님들 더 애가 타시겠죠.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지금 바로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오늘의 와일드카드 HLB입니다. 네, HLB입니다. 네. 제가 힌트를 잘 드렸죠. 제가 사실은 대본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하루 종일은 아니고 방송 시작하면서 계속 힌트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LB입니다. 여러분 HLB 캐스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원래 제약바이오 잘 안 보는 이유가 기사 하나에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도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HLB는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가 입증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도 단기 고점을 뚫어줬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남 1차 치료제 임상 결과 전체 생존 기간이 21.2
22.1개월로 세계 최초로 20개월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 HLB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상품성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우선 HLB가 우선 대장이니까 대장은 아니지만 HLB가 우선 모회사니까 HLB를 보자고 했는데요. 사실은 먼저 가는 종목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HLB 제약이 먼저 가긴 했지만 우선 HLB를 중심으로 HLB 제약, HLB 생명과학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제가 HLB가 좋기 때문에 HLB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되면 전고점인 51,800원을 돌파하면 단기 고점으로 신고가 패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더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HLB 같이 이제 확장성과 입증성이 나와 버렸다면 우리도 이제 마음 먹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HLB를 다음 주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관련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신규 재료, 최신 재료를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최장 기간 생존이라는 좋은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적으로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같이 해서 노란톡방에서 관련 뉴스, 재료, 수급들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석 이후에는 지수도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양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이번 주 월, 화, 수 물렸던 게 한꺼번에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HLB뿐만 아니라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그리고 캐스팅한 종목들 한꺼번에 노란톡방에서 한번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추석 이후 잘 보내시고 추석 이후엔 노란톡방에서 많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그리고 퀴즈의 정답은 바로 HLB였습니다. 자, 오늘 HLB 글로벌이 상한가 같다라는 이야기 방송 초반에 상한가 브리핑 통해서 전해주셨죠. 자, HLB 오늘 와이드카드로 공개해 주신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HLB였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 임상 최장 생존 기간 입증이 됐다라는 좋은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HLB 글로벌이 상한가 안착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HLB 따라서 지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 현재 에스모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함께 흐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노란톡에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와일드카드 그리고 퀴즈의 정답은 HLB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 과연 오늘 퀴즈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행운의 주인공 5분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단으로 자막이 나갈 텐데요. 네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직접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분 축하드리고요. 지금 못 받으셨던 분들 다 새로운 분들이신 것 같은데 LT젠 최하고요. 홍인님, 윤순선님, 해맘님, 물개야옹님. 물개야옹님은 사실은 저 노란톡방에 계신 분인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5분이 모두 이용준 디렉터님 좋아하시겠죠. 반반이지 않을까. 사실은 당연히 잘 갈 때는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이게 언제 또 돌아설 수도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좀 있다. 이런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더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LT젠 최님, 홍인님, 윤순선님, 해맘님, 물개야옹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이 되신 오늘 마지막 행운의 5분 샵 0082번으로 유튜브에서 사용하시는 닉네임과 함께 저희 방송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커피 쿠폰 각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바로 뭔가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 오늘 매주 목요일 날 제가
방송 끝나고 방송에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와일드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저 유튜브에서 바로 할 거거든요. 제가 여기가 지금 4층인데 2층 내려가서 그냥 이대로 내려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할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또 유튜브에서 더 좋은 공략 지점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통도 할 테니까 방송 끝나면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제가 또 거기서 얼굴 뵙고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연휴 전날이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방송을 마무리하시고 바로 유튜브 생방송 또 한 번 진행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신 거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조금 더 긴 시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퀴즈 당첨자분들 어떻게 보내시면 되는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에이티젠 최님, 홍희님, 윤순선님, 해맘님, 물개 야옹님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자, 저희 샵 0082번으로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계신 닉네임과 함께 저희 방송 응원의 한마디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절차 거친 뒤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름의 추석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나 당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서운하신 분들 조금은 노여움 가라앉히시고요. 저희가 또 좋은 이벤트로 언젠가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좋은 종목들 공개되고 있는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 마친 뒤에 계속해서 못다한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어느 방법으로든 이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추석 연휴 전에 이렇게 저희 일부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